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청소년 이야기 토크 콘서트 동상이몽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야? 등반 네, 저희는 부산 천빛학교 고2, 고3 등반입니다. 오늘 행사는 다행복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고 동네 책방 국적국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적국적 선생님들도 함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공동진행을 맡은 장소라입니다. 올해 고2, 고3 아이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이고요. 자신을 알아가고 진로를 탐색하는 일이 아이들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함께 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도 오늘 공동진행을 같이 맡은 초등학교 4학년, 혁신학교 2학년, 지금 현재 부산천빛학교 대안학교를 6년째 지내고 있는 한참 방황할 나이 고2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두 분도 이제 서로 소개를 해주시면. 아직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네, 데이지라고 합니다. 네, 저도 방황하고 있는 죄송해요. 제가 손에 살다 와서 저만 이거 뺄까요? 네. 고마워요. 네,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 이름들을 거쳐서 개똥이도 거치고 보리밥도 거치고 지금은 자허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횡설수설하면 안 된다고 누군가가 말해줬는데 그러네요. 네. 네, 오늘 마을에 계시는 두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방황하고 계시는 데이지와 그리고 그 방황을 지켜보신 한 집에 사시는 보리밤님을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 모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한참 방황하고 계시는 청소년 분들과 또 그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같이 방황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를 좀 이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을 모시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데이지에게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데이지는 학창 시절에 어떤 청소년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방금도 소개했지만
소개하라. 너 어떤 사람인지 말해봐라. 아니면 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를 소개해봐라 하면 제가 아직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아까 방황하고 있는 이라고 소개했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어렵네요. 저는 그냥 살았는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또래의 그런 평범한이라고 말하는 그런 공립학교를 진학한다거나 이런 평범함과는 좀 다른 길을 가게 된, 뭔가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았던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많이 힘들어하고 당황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 중학교부터 대안학교를 진학하셨다 들었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학교를 다니셨고 또 학교 생활은 어떠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일반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갈 무렵에 엄마가 대안학교 캠프를 보냈어요. 5학년 때, 6학년 때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 재밌고, 이런 게 학교라고 맨날 노는데 약간 이런 새로운 그런 학교를 경험했고, 이제 딱 중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너 대안학교 한번 가볼래? 그런 학교도 있어. 네가 가고 싶으면 가도 돼. 라고 해서 저는 대안학교가 엄청 막 좋아서 막 어떻는지 알고 갔다기보다는 그냥 논다고 하니까, 공부 안 하고 논다고 하니까 해서 가게 됐고, 처음에는 뭐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알고 익숙한 대안학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가게 되었고요. 제가 다닌 대안학교는 그 지리산에 있는 734 자연학교에 다녔고, 그때는 3년제 대안학교였는데 지금은 5년제로 바뀌었더라고요. 고등과정이랑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게 합쳐져서 5년제가 되어 있지만 제가 다닐 때는 3년제 학교였고, 거기서 생태 자립군 정체라는 철학을, 학교 철학을 학교여서 농사도 짓고 밥 파는 법도 배우고 지리산 순례를 간다거나 이런 학교 생활을 했고 그러고 그런 생활과 더불어 기숙형 학교다 보니까 3년 내내 친구들이랑 24시간 붙어 지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누구 학교 뛰쳐나가고 집에 가겠다 막 선생님한테 항의도 했다가 또 좋았다가 그런 학교 생활을 보냈고, 고등학교까지 얘기하겠다. 안 하시면 그렇게 하다가 4학년 졸업을 하고 학교 생활 3년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뭔가 배우는 게, 공부하는 게 힘들었다기보다는 그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뭔가 학교라던가 이런 데를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을 스스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그냥 학교 안 가고 그냥 쉬어도 되지 않냐, 엄마도 뭐 네가 안 가고 싶으면 가는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안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졸업 전까지 한 달 정도 집에서 보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처럼 못 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방에만 처박혀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좀 인정하기 싫지만 어디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하고 이제 엄마한테 막 울면서 그냥 학교 갈래 그래서 그때는 이미 입학 그 면접도 다 끝난 상황이었고 그래서 휴가 모집하는 시기였어요. 정시라고 어쨌든 그 시기는 끝나서 휴가 모집하는 학교가 몇 개 없고 그냥 또 익숙한 데 가자 해서 그 작은 학교에 모든 과정인 언니네 2년대 언니네를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관계 굴레에 들어가면서 네, 좀 더 중학교 때와는 달리 더 심화된 그런 관계 문제를 겪으면서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선생님과 이 학교 시스템에 대한 막 그 당시에는 이거 불합리하다, 왜 우리만 이런 걸 겪어야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 속에서 선생님과 막 부딪히고 이런 2년을 보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졸업을 했었어요. 이런 학창 시절. 이게 짧게 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막 그냥 이 인설수설한 이 말처럼 그런 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짧게 들어보면 그게 시작인데 무겁네요. 좀 길게 하셔도 좋아요. 어차피 하루에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일단 늘어나 좀 조용 좋아. 그 얘기도 많으니까. 학생 들으면 신나게 주무시. 학창 시절 관련해서 또 여쭤볼 게 많기는 한데 언뜻 이제 우리반 등장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 대안학교를 먼저 제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에서 이제 중학교는 대안학교를 가보지 않으시며 제안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신랑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지금 순천에 있거든요. 근데 올 때 순천의 목공실에서 꼭 목공실 들어가서 자기한테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서 뭘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꼭 부산에 올 때 가져오라고. 자기가 이제 목공할 때 연장이 필요하다고. 그러겠다고. 이렇게. 알았어, 걱정 마. 이렇게 하고는 왔는데 자기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나 부산.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정말 오래전 일을 기억해요. 쉽진 않네요. 지금 이제 다들 저희 사랑어린 배움터에도 그 9학년 과정이 끝나고 이제 상급학교 진학한 공교육에 갈 친구들이라든지 대학 과정을 밟을 친구들이 원서 쓰는 기간이에요. 풀문을 썼고 뭐 이제 간지나 뭐 이런 데 쓰고 있는 중인데 그 친구들 보면서 그리고 이제 중3이 몸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제 더듬어 좀 보니 별 뚜렷하게 생각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제가 어릴 때 그 고등학교 과정을 부모를 떠나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니 그것이 한 15 이쯤에 부모를 떠나는 거가 저한테 과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제가 그 공동육아 풍풍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까는 관계 때문에 힘든다고 했지만 어쨌든 관계의 밀도가 아주 촘촘한 곳에서 또 그 어릴 때는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지내는 것이 이후에 자기 삶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 그 바탕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제가 지리산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리산에 이제 어른이 계시잖아요. 도법스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제가 그 덩달아서
그런 큰 자연의 품, 우리나라의 큰 자연의 품과 어른 아래에서 같이 이렇게 한솥밥을 먹고 또 이야기도 듣고 같이 놀고 이러는 거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계절학교 이렇게 5학년, 6학년 보내보니 홍콩에서 지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되게 익숙하니까 좋아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른들은 저희 시부모님들은 쪼개난 알을 떼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염려가 있었지만 저는 괜찮을 것 같다.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또 그중에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볼 때도 부모와 떨어져서 자기만의 어떤 생활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저한테 있었고, 또 근데 이제 권했을 때 엄마 나 집에 있을래 이랬으면 뭐 또 그럴 수 있었는데, 또 이제 노는 거에 자기 선택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가게 권하고 또 가게 된 것 같아요. 진행을 하세요. 저는 보고 계시지 말고 공동 진행자 시점을 학생 할래요.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리산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그거 생활하셨다고 하잖아요. 저희 부산 참비학교 중고등학생들이 하면 한 번씩 지리산 보고 순례를 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16과 17 잡아가지고 쌤이랑 같이 지리산을 돌아요. 이렇게 도곡길을 가는데, 진짜 가면은 다들 한 3일 동안 물에 누워놓은 시금치 마냥 흘리는데 지리산이어가지고 좋았거나 아니면 지리산이어서 좀 힘들었던 게 있다면 언제 있을지 매우 궁금해져요. 저희도 세상복이라고 해서 1학기 때는 전 학년이 다 같이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학년 때는 다 같이 도보 여행을 하고, 2학기 때 세상복기에는 학년별로 심화된 뭔가 세상복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1학기 때 하는 세상복기 때 저는 1학년 들어가자마자 3년에 한 번 오는 지리산 공주를 했어요.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3박 4일 지리산 공주를 해야 되는데, 둘레길이 아니에요. 둘레길 아니면 산에 누가 아니에요? 블랙보다? 보통은 이렇게 공주하면 능선에 올라가서 능선에 이렇게 타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산장을 못 잡아가지고 중간에 피아골에서 내려왔다가 거기 그 피아골 이렇게 마의 계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의 90도처럼 보이는 그 계단을 막 10kg 가방, 이런 10kg, 20kg 가방을 메고 이렇게 네 발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1학년 때 했어요. 친숙하지. 그래서 세상기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게 아니다. 이런 첫 경험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육지 세상기를 뭐 낙동강에 따라가기도 하고, 뭐 그때 4대강 그거 사업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보고도 하고, 또 제가 3학년 때였는지 고등학교 1년차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둘레길이 개통이 됐어요. 근데 또 그 둘레길에서 일하시는 분이 학부모님으로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 개통된 둘레길을 첫 번째로 갔는데 그 사람이 된 거죠. 일반인이 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4일이었다
그 세상보기가 2주로 그게 고등학교 때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한다고 여기 이 학교에 들어왔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들어왔지라는 후회를 그때 했던 기억도 있고. 근데 뭐 꼭 지리산에 있는 학교를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왜 공부를 포기하고 왔는데 포기한 건 아니고 버렸죠. 버리고 왔는데 이런 건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렇지 뭐 하나를 버리면 뭐 다른 하나가 있겠지. 상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는 기숙형이니까 아침에 그 각성번을 해야 되거든요. 아침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큰 가정이라는 기숙사 이름이 학교에 딸려있는 가까운 기숙사는 큰 가정이고 밑에 마을에 있는 기숙사는 작은 가정인데 이제 거기서 지내면 아침에 일단 무조건 6시 반에 일어나서 생활을 시작해야 되고 내가 밥당번이면 6시에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밥을 먹고 짐을 치우고 8시 반인가까지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 가서 아침 명상을 하고 뭐 절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선택하는 건데 절을 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5년 동안 6시 반에 일어났는데 학생들은 다 절망하고 부모님들 다 기뻐하고 계시죠. 저기다, 저길 보내야 한다. 학생들이 지금 다 기뻐하는 순간. 학생들한테 좀 더 와닿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 들살이 갔었을 때 15박 16일로 일로다가 그거 매일 7시였나? 7시 반이었?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1시간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학교 다니는 매일매일. 뭐 그런 것들이 뭐 힘들었다면 힘들었을 수 있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는 늘 농사가 싫었고 농사가 정말 진짜 가까이 같이 있거든요. 저희 1학년 때는 특히 더 가까이 있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점 밭이 멀어지는데 우리 1학년 때부터 그 동양반에서 살짝 내리막만 내려가면 있는 밭에 물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이런 농사 짓는 것도 너무 싫고 힘들고 또 저희는 생태니까는 쓰는데 생태니까는 하면 감이 오시죠? 네, 똥을 퍼야 돼요. 그런 것도 싫고 힘들고 네. 근데 이제 한 5년 정도 다니면 어떻게 해야지 좀 깨끗하게 똥을 펼 수 있는지 좀 더 표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약간 노하우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런 게 힘들어요. 좋은 점은 밥이 잘 나왔어요. 밥이 진짜 잘 나왔고 근데 친구들은 밥이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자기 학교 급식은 맛이 없잖아요. 집밥도 별로 안 좋아하고 외식하는 게 더 좋고 근데 저는 학교 밥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먹고 그랬는데 뭐 돌아보면 다시 또 배고프고 하는 청소년이니까 일단 밥이 잘 나와서 좋았고 이게 그냥 좋은 점 안 좋은 점 공존하는 건데 친구랑 같이 있어서 좋은데 친구랑 같이 있어서 싫은 그런 거랑 아까 15살? 뭐 그쯤에 부모가 떨어져 있는 거 좋다고 했잖아요. 좋아요. 저는 사실 그 대학교를 선택했을 때도 부모님이랑 떨어져 산다는 거에 대한 걱정? 막
두려움 이런 거는 지금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뭔가 물론 엄마 아빠랑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것도 있지만 떨어져 있어서 그게 좀 덜 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보고 네,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부모랑 떨어져 있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집에서 나와서 뭔가 바깥에서 생활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주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타고난 것 같으신가요? 영향을 줬겠죠, 많이.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한 4살? 그쯤에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는 가족 다 같이 자잖아요, 안방에서. 어느 날 너무 싫은 거예요. 나도 혼자 자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도 방을 달라 해서 작은 방 집에 이렇게 뭐 옷이랑 막 있는 작은 방을 그럼 네가 여기 살아 해가지고 얻어내서 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나도 누나랑 같이 그때 막 나는 싫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며 막 이렇게 떼쓰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냥 타고난 거. 능력적이다니까. 능력적이다, 이런 거. 4살 때. 쉽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님들. 타고나게 그래요. 아까 이야기에 이제 그 관계가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가 요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또 그때 전화를 했다 하시는데 어머님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기억나시죠? 나는 별로. 일단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6시 반에 일을 끄면 옆에 있고 또 아침 생활 다 같이 하고 또 학교에 가도 거기에 나랑 같이 방을 썼던 친구가 있고 또 학교가 끝나면 저희는 또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어요.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4시, 4시 반 이렇게 끝나도 갈 곳이 없고 사실 선생님들이 밖에 나가는 거를 서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못 나가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 뭐 나가봤자 그 둘레길 잠깐 갔다 오고 둘레길 펜션에서 막 몰래 라면 먹고 막 이런 정도의 매출이었고 그러고 나서 잠깐의 그런 자유를 만끽하고 나면 다시 6시가 되어서 아이들 친구랑 같이 밥 먹고 그러고 밥을 먹고 나면 씻고 또 목학을 하고 그때도 같이 하고 또 이거 끝나면 잠깐의 자유를 만끽하고 자러 들어가면 또 그 만났던 그 친구와 다시 같이 자는 거예요. 이렇게 24시간을 내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좋은 거는 내가 하고 친구랑 어쨌든 친한 친구랑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와 같이 뭔가 잡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데 사람이 24시간 내내 붙어 있는다고 생각하면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도 그만큼 생기는 거잖아요.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근데 부딪혔을 때 뭔가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런 불만 같은 게 생겼을 때 뭔가 떨어져서 생각을 하고 뭔가 나 스스로 내 감정도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 있으면 내내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안 만나고 싶어서 가도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얘를 피해서 다른 교실에 가요. 그러고 좀 있다가 그 교실에서만 계속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면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친구를 계속 만나고 그러면 또 싸우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니까 저희 기수 여자가 5명이 있었거든요. 이 5명이 진짜 1학년 때는 거의 매일 싸우고 그리고 또 배운 게 있잖아요. 진범아랑 이렇게 콩콩을 다니면서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줄래? 나는 이런 점이 좀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해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이런 점이 불편해.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잘 지내보자. 그래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3시간 지나면 다시 또 싸워요. 이런 생활을 그냥 계속 2학년 때 계속 하면서 진짜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진 친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더 친해진 친구도 있고 그냥 그런 관계를 3년, 5년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학교에 뭔가 불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 부분은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람은 혼자만의 공간이라던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뭔가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거 이해해. 하지만 너네 거기서 뭐 몰래 술 마실 거잖아. 너네 몰래 뭐 해가지고 뭐 무단횡령 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그런 공간을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막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다. 우리를 좀 믿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관계에서 좀 큰 힘듦이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상이에요. 믿어달라고 그죠? 그 얘기만 들어도 다시 숙연해 주셨어요.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기숙자 때가 아니라서 출퇴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반 학교보다는 수가 적어서 밀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전화가 막 오면 어떠셨어요? 전화는 한두 번? 잘 안 했어요. 주로 하는 거는 집에서 뭐좀 택배로 보내달라 뭐 이런 그리고 택배도 많이 안 보냈어요. 택배 그 상자 이런 거가 너무 이제 쓰레기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을 지양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냈던 것 같고 한 번 그런 적 있었는데 그 거는 전화가 있어서 그때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기간에는 그는 전화로 밤에 전화가 왔어요. 밤 10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순천에 있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금 힘든 거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근데 이제 그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되게 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저도 밤에 저도 막 그때 모임 중이었는데 그땐 차도 없었고 순천에서 차도 없었고 전화가 왔는데 근데 이제 직감적으로 엄마가 갈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수소문해서 그 촌에서 막 차를 빌려가지고 갔는데 도착하니까 12시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스푼 집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근데 그 아시잖아요. 그
뭔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두 번째 라인 어른들 다 아시죠? 이렇게 없기도 하고 정말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딱 같이 있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새벽 3시든 4시든 뭐 언제든지 간에 그 아이가 요청을 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요청하면 그때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오늘 지금 딱 이 순간에 선서 안 하면 안 되는 1분 전이라 할지라도 전화가 오면 나 그거 버리고라도 가야 됩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으면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정말 우는 아이 옆에 그냥 같이 이불 덮어 쓰고 울면 그 이불 위에 그냥 몸을 얹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네,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충분히 자기도 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울고 같이 잤던가요, 우리가? 네, 자고 새벽에 지리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괜찮다고 가도 된다고 그래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특별한 얘기를 주고받았거나 그래 이렇지 내가 너를 이해해 뭐 내지는 이래야 돼 난 이렇게 생각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얘기를 말을 주고받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불 위에 엎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는 더더욱 이제 뭐 뭔가 자식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있어주는 거.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뭔가 하나 더 이렇게 막 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깜냥도 안 되거든요, 어른들이. 사실은 우리는 아이들 뒤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지 우리가 앞에 가면서 따라오라고 막 이렇게 끌고 갈 주제들이 다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가. 뒤에 뱀이 오나 안 오나 봐주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살짝 뭔가 계속 진지한 얘기 오다 보니까 뭔가 살짝 늘어지는 기분이 드니까 조금 재미있거나 웃길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하나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이었나? 어쨌든 그 이후에 집에 계속 있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집에 계속 있을 때? 정말 안타깝게도 재밌는 일은 아니고 별로 재밌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제가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가 학교에 가면 장래희망 써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그러다가 한 3학년, 4학년 때쯤 되니까 장래희망이 없어졌어요. 막 어렸을 때 그냥 화가도 되고 싶었다가 선생님도 되고 싶었다가 둘 다 하고 싶으니까 미술 선생님을 했다가 이런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뭔가 그 장래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 같은 것들도 없어지고 그냥 좀 일찍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뭐 하면서 살지? 나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이런 생각을 좀 일찍 했던 것 같고 그런 상태로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런 고민이 크게 아직 현실로 안
아직 안 닥쳤으니까 그냥 뭐 일단 공기도 힘들고 뭐 학교도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지냈어요. 그러고 이제 고등과정에 딱 갔는데 고등과정은 진짜 중학교와 너무 다른 거예요. 갑자기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네가 선택을 했으면 그걸 책임져야 돼 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약간 책임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지고 수업도 저희가 해보라는 걸 준비를 안 해가면 아예 수업이 안 되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뭔가 책임과 이런 게 엄청 쌓이면서 그런 학교 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그러면서 나는 뭐 하면서 살지? 나 뭐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근데 화가도 별로 안 하고 싶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다면 이제 고등과정에 들어오면서 나 진짜 뭐 먹고 살지? 나 진짜 살고 싶긴 한가?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그러고 이제 1년차 지나고 2년차가 되면 인턴십을 가야 돼요, 저희 학교는. 1년차 때는 세상을 이제 중학교 때는 우리 국내를 봤으면 이제는 세상 저기 바깥으로 나가자 이래서 해외에 있는 공동체를 탐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2년차가 되면 나의 직업,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경험해보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좀 더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냥 아이들이 좋으니까 유치원 선생님? 뭐 이런 걸 해볼까? 그래도 그나마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유치원에 인턴십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교육자는 아니다. 교육 내가 뭘 안다고, 물론 배운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지만 내가 뭘 안다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도대체 얘네는 나의 뭐를 본받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냥 아이들이랑 노는 게 재밌는 거지, 뭔가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아이들과 관계 맺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딱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나 유아교육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 절망을 했어요. 나 진짜 뭐 하지? 그러면서 이제 암흑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진짜 급격하게 우울해지고, 또 저희가 5명이 저희 동기가 5명이거든요. 모든 언니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저희 기수가 그런지 그 비슷한 시기에 다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되게 우중충하고 거무죽죽하고, 또 심지어 밑에 학년들은 해외 등록책 탐방을 가서 없어. 더 거무죽죽하고 막 맨날 쉬는 시간만 되면 널브러져서 뭐하고 살지 막 이런 너는 정했냐? 아니? 야 너는 그래도 뭐 영국에 관심 있잖아. 그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고 졸업을 했는데 더 뭔가 내몰리는 기분, 진짜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암을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고, 또 그냥 대학을 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보통은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대학에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저는 대학은 또 안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 또 확실해가지고 대학은 절대 안 가요. 대학은 내가 추구하는 뭔가 공부와 그런 것과는 정말 거리가 멀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그냥 세상 그냥 지내면서 배우는 게 더 많지 않나? 이때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대학은 안 가겠다고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먹었는데 먹었지만 그럼 뭐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에서 안 나갔죠. 그냥 집에 있고 진짜 재미없죠. 은재씨 재밌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생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낳지만 사실은 내배에서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그냥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동료인 거죠. 내 도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기도 자기 삶을 어떻게 조직할 건지를 다 알고 온 영혼이잖아요. 저도 그런 영혼이고. 근데 나는 너무 다른 영혼이야. 너무 속세에 막 뒤들렸어. 적어도 30년 이상은 이 영혼은 젊은 영혼이에요. 맑은 영혼인 거죠. 그러면 뭐 별로 제가 막 부단히 노력하고 막 이렇게 고군분투해야지 이 영혼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영혼인 거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는 거죠. 뭐 지금 엄마로 부르고 딸로 부르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알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 나같이 그냥 한 생명으로 같이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니까. 이거 딱히 별로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꼭 말해요. 엄마 뭐해? 돈 많이 벌어. 막 이렇게 물으면 전 1억이 있다고 연봉 1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와우. 그 지금 제가 연봉 1억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놀냐? 어디 묻어놨다. 나는 그걸 꼭 찾아내라고 하거든요. 그거 좀 이제 찾아서 좀 써보자고 하는데 지금 아직 쓸 때가 아니라고. 이 얘기를 초등학교 조성관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공일업이다. 그때도 안 믿었지만 지금 가끔 그냥 해요. 그때부터 1억이 왜 차곡차곡 묻어놨으면 지금 한 적어도 15억 있지 않냐. 그렇게 빨리 파내라.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했잖아. 있으시답니다. 그러면은 뭐지 이거 질문에도 써놓긴 했는데 더욱더 궁금해지는 게 그 게이지한테도 보리밥한테도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 게 게이지한테는 집에만 있었을 때 후회했던 행동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행동 그리고 반해서 아쉬웠던 행동 그리고 보리밥한테는 이거 집에 있었을 때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행동 그리고 데이지나 아니면 보리밥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지한테 해줘서 아쉬웠던 행동 질문이 길어서.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괜찮아요? 좀 전에 칭찬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막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노련한 질문자다. 칭찬 먼저 하고. 참 괜찮아. 잘했어요 네. 데이지가 하지 말았으면 어떤 거 뭐냐고 물었죠. 그런 건 있었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게 이제 불안,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를 두려움으로 이렇게 전체를 두려움으로 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렇죠. 네. 이게 끝간데 없이 계속 자기를 이렇게 밑으로 넣다 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서 그것이 모든 것이냐, 나한테 그거밖에 없는 줄 알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뭐였죠? 잘했던 거요. 잘한 거는 제가 막 이렇게 삿대질 하면서 너 나와! 안 하는 거? 그런 거. 아까 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해줬으면 좋았을 거? 아니, 못 해줘서 아쉬운 거요. 그건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끝. 뭐였죠? 모녀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집에 있었을 때 후회되는 행동. 후회했었을 때. 왜? 내가 하는 일은 후회가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후회할 만큼 뭘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후회라는 게 내가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약간 아쉽고 다시 하고 싶고 다시 돌리면 뭔가 이렇게 그 행동 말고 다른 걸 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했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른 선택지나 다른 길은. 그래서 힘들었고 안 웃기었고 지금 다시 그때 나의 상태와 감정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뭔가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하려면 그냥 끝도 없이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나은 선택이나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또 그 상황에 최선을 다했냐라고 물어보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네요. 없다고 하기도 너무하고 그래서 있다고 하기에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행복? 뭐 알바도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좀 다행이었던 거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어쨌든 혼자 있을 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고 막 끝까지 저기 끝이 보일 때까지 계속 그냥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 나랑 비슷한 처지에 다른 친구가 있었던 거. 그래서 이 생각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저는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뭔가 동지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두세 명?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좋았고 다행이었고 뭔가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랬던 것 같고 안 해서 아쉬운 했었으면 좋았을 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거는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냥 좀 열심히 벌고 알바 열심히 하고 했으면 좋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 상황에 가서 그 일을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다시 가도
그냥 생각만 하는 거고 별로 진짜 의미 없는. 여러분 모녀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했겠죠. 그때 했겠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냥 이어서 말하자면, 일단 나가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나가서 누굴 만나는 거. 그런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든, 뭐 그냥 뭐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는 친구들, 일단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이 무거운 고민과 생각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것 같고, 안 그랬으면 저는 계속 방 안에 있었어요. 혼자 고민하다가 고민만 하고. 그 얘기를 듣다가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고위 부산 친구들 만나면서 그렇고 되게 동의되는 바가 있어. 자신의 계속 어떤 불안한 생각이나 걱정으로 계속 밀어넣는 것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뭐 괜찮다는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늘 어떻게 하면 좀 덜 그렇게 될까 이 친구들이 그게 제일 고민이 늘 옆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으로서 제일 많이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면 이 땅의 청소년을 다 구제하죠. 근데 어른들이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뭔가 그런 일이 생기면 계속 자기를 자책하거나 계속 안 좋은 부정적인 안 되는 모습으로만 자꾸 그래서 안 될걸? 그런데 그럼 어쩌지? 저 사람 저러면 어쩌지?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결과는 딱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애기 어릴 때 그런 말 할 때 아시죠? 다들 이렇게 저기 딱 걸어오는데 온다 넘어진다 어디 있어? 그런데 온다 이렇게 하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어요. 살아줄 수 없으면 그 친구한테 좋은 에너지를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힘든 시절이 합의 때 딱 꺾여져야 이게 딱 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딱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딱 넘어졌다고 해서 못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신운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안에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올 때 갖고 온 씨앗이 있어서 얘들은 아직 발화하려면 그거를 탁 죽이는 건 어떤 거냐면 어른들의 부정적인 기운이 그 씨앗이 발화되기도 전에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씨앗이 땅에 묻히면 썩어야 다시 살잖아요. 요즘 마늘 심고 양파 심는 철인데, 그런데 죽어야 산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신운까지 죽으면 그거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꾸 입을 대고 부정적 에너지를 보내면 그거를 죽이는 거거든요. 얘한테는 지금 내가 아무리 부정적인 기분을 보내도 괜찮아요. 그 다음 지는 지가 섰거든요, 이제. 20살 넘으면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나이가 성년이 되면. 근데 그전에는 어리면 어릴수록 연약해서 어른들이 하는 아주 작은 액션에도 얘들은 흔들리고 묻혀버려요. 더 숨어버려요. 밑으로 더 들어가버려요.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7학년, 8학년, 9학년 아이들이 이제 늘 보는데 그 밝은 기운을 가진 부모와 사는 아이들 달라요. 우리 자체가 걱정이에요. 우리 새끼 걱정이에요. 막 이러는 아이들을 보면 그 새끼 걱정이야. 근데 옛날 어른들은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바깥에 가서 우리 자식이 안 좋은 얘기 절대 안 해요. 이게 좀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한데 안 좋은 얘기 절대 안 해요. 아 우리 아들 잘해. 아유 우리 아들 연봉 많이 받아. 막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들이 참 잘 컸어. 그럼 어른들은 절대로 자기 자식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않고 왜냐면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말이 진짜 천리 바람을 타고 그 아이한테로 가요. 그 자식한테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 우리 애는 건강하게 잘 살아. 잘했어. 잘 될 거야.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시 움츠려야 돼요. 씨앗이 움츠려야지. 땅속에 들어갔을 때는 마늘이 먼 땅에서는 딱 있다가 나와요. 지도 이제 땅을 보는 거죠. 보드라운 땅도 보고 바람도 보고 별빛도 보고 달빛도 보고 그래야지 이렇게 탁 트는 거지. 심었는데 바로 그거는 얼마 못 가서 햇볕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움츠리고 있는 씨앗일수록 더 건강하고 튼튼한 뿌리를 갖는다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로 보려면 속이 터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애들한테 입 되는 거에 애들한테 10마디 할 거 3마디만 하고 자기한테 7마디 진짜. 그 변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변은 농부의 발걸음을 보고 자란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있는 곳이 사랑우리 마을 배움터인데 해마다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피가 늘 자라요. 모내기를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야. 손모 신고 막 슈를 해요. 찍고 막 찍고 손모로 막 쫙 다 심어놔요. 그 다음부터는 안 가, 논에.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다 저 막 피 봐라. 막 피살이를 해야 돼. 피살이 하잖아요. 피살을 해야 돼. 우리 피살을 안 해. 근데 이제 엄청 자라고 피가 많이 자라는데 그때 피살이 하려면 정말 괴로워요. 그래갖고 나중에 막 추수할 때 보면 변지, 핀지, 물방고기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새로 오셔가지고 농사 짓는 어르신을 이제 모셔온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셔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모는 물 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농사다. 그래서 우리 농사 담당 배움지기가 진짜 모내기 하고 난 다음에 날마다 갔어요. 진짜 피가 하나도 없고 이번에 소철이 얼마나 났는지요. 아직 여기 쌀 안 왔어요. 주세요. 방아를 찧었는데. 근데 진짜 작년에 만약 10가마니 났다. 이번에 18가마니 났다. 그리고 진짜 피가 없어요. 그리고 막 우리 울력할 때 피살이 하느라고 진짜 부모들 고생했거든요. 물에 들어와가지고 막 밟고 막 우렁이 잡아넣고 막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배운 거죠. 아 농사도 이런 것처럼 자식을 농사에 비유하잖아요. 날마다 그 이른 새벽에 바다 보러 갈 때 농사일꾼이 그 논에 가는 그 발걸음만큼 자라는 거예요. 가서 둘러보는 거죠. 이야기하고 아 이렇더라 돈 하나 뽑고 이러는 것처럼 자식도 그런 거고 자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도 그런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평가를 어떨까 싶습니다. 공부 진행자님. 중요한 질문이라고 체크해 놓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엄청 많나요?
그러긴 한데 얘기는 나왔으면 부모님으로서 본인밖에 듣고 싶은 이야기는 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데이지를 모시면서 또 청소년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있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좀 감이 잘 안 오고 찾으면 할 수 있나? 아니면 그거 어떻게 찾지 않을 생각이 드는데 데이지는 18살, 19살에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하면 어땠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까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분명히 사실 주변에서 너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은 일 빨리 찾아서 해라는 얘기는 안 했고 저 혼자 저한테 어떤 질문이었죠. 근데 뭐 간혹 너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진짜 싫었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끝내니까 진짜 싫죠. 진짜 싫고 이따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거 말하기 싫어가지고 빨리 그대로 뭐 하면 더 타오르는 거고 누가 그래? 엄마를 사실 그 질문을 한 사람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인사치레처럼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이미 너무 많이 나 혼자 고민하고 있고 나도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있고 그거 알았으면 했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그런 질문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램? 바램이고 뭘또 어땠냐고요? 진짜 싫어요. 진짜. 네. 맞아요, 진짜. 그렇고 사실 이게 그냥 뭔가 그냥 정해진 뭔가 틀처럼 나 뭐 하지? 나 이거 해볼까? 근데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나 지금 그걸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요. 그냥 고민이. 그냥 생각이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돈이 되나? 내가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도 중요한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조금 좋다고 하잖아요. 꿈이랑 하고 싶은 일이 일치되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좋아하는 일은 그냥 계속 좋아하면 되고 먹고 사는 일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꼭 좋아하는 것과 일이 하나가 돼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좋아하는 일에서 성공한 사람이 여기는 다 있어요.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나 이 일 너무 좋아해서 먹고 살아요 라고 하지만 우린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막 자꾸 보여주고 하지만 그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저도 막 도서관이 너무 좋아서 도서관에서 일한다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해보니까 할만하고 뭐 좋아하는 일? 뭐 내가 콘서트 가고 뭐 놀러 가는 거? 그건 내가 여기서 도서관에서 돈 벌어가지고 하면 되지. 이렇게 좋아하는 것과 일을 이렇게 꼭 하나로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든지 알고 있고 그걸 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할수 있어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나, 진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계속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지 해볼만한가 했을 때 해볼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일단 해보는 거. 저도 도서관 일을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공부도 해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뭔가 그런 해볼만한데 라는 일이 있을 때 다시 막 걱정해가지고 물론 걱정은 들지만 걱정해서 막 아니야 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냥 다시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 뭐하고 살지? 나 저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니까 진짜 해볼만 하면 그냥 일단은 해보는 거 해보는 거 그렇게 그냥 조금씩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아니면 그만두고 다시 고민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해보거나 하면 되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빠르게 이벤트 하고. 몇 장 없네요. 그때 해주세요. 2장밖에 없네. 그냥 그냥 2장. 뭐야 저거 합성 이벤트. 이벤트를 안 하면 이 두 분만 상품을 받아가시면. 오늘 오신 분들께 저희가 이제 18살인 나에게 해주는 말, 어른들은 어린 나에게, 그리고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곧 다가올 18살인 나에게 해주는 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뭐야요? 후회하는 것들로 어깨가 무거워 즐기지 못했던 나를 토닥토닥 힘들었지? 잘했어. 나 어느 분이 쓰셨는지. 아, 네. 넣으셨어요. 우리 상품도 그냥 안 드리잖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갑자기 이걸 보면서 그냥 한마디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하튼 들으면서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준다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많았을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항상 뒤로 나중에 이거 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 해야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들으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데이지가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게 해볼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머님의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약간 무한 신뢰?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움이라든가 얘기 듣고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믿어줘야지, 신뢰해야지 이렇게 막 하면서 항상 그 뒷문을 걱정을 하고 있는 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거밖에 없다. 내가 조금 더 알고 뭐 경험했다 해가지고 내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믿어줘야지. 오늘 그 하나로 오늘 좀 사실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큰 건 또 없지 않았나? 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반 이번 주 일요일날 또 농구장터 전마을장 나가거든요. 가지고 오시면 저희 반 판매물품 하나 구합니다. 네. 지금의 상황을 즐기자. 무슨 뜻이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이 글처럼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원래가. 우리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민진이가 지금 고3이고 곧 데이지가 거쳤던 길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위치에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다른 선배 부모님이나 선배님들은 어떻게 지냈을까라고 궁금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뭐 걱정이 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좀 비슷하네? 근데 말씀은 참 잘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잘하겠지. 그냥 그걸로 끝인데 그 이면에 있는 내 마음속 같은 마음을 정말 잘 표현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힘이 없나? 이런 자기 만족도 사실은 조금 했었어요. 근데 그냥 아이는 아이대로 크게끔 그냥 지켜보고 나는 그냥 지금처럼 밥이나 잘 챙겨줘도 되겠다, 이런 다시 한번 확신이 들어서 의미 있고 좋았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이야기로다가 이제 마지막 질문 이야기보다는 조언 같은 거. 데이지 먼저 그거 18, 19을 지나고 있는 또는 지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조언 또는 꼭 하라고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중에 하나만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안 해줄 거거든요. 아이 근데 누구? 들리긴 하겠죠. 말하면 그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다 되겠지 이런. 그렇게 됐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하자면 일단 그냥 집 밖에 나오는 거. 집 밖에 나와서 도서관에 가서 좀 멍하게 앉아있는 것도 좋고, 친구가 있으면 친구랑 그냥 대천천을 계속 걷는 것도 좋고, 진짜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 없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사소한 일이라도 그냥 일단 해보는 거? 그러다 보면 뭐라도 조금은 달라지니까 일단 혼자서 안에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와서 그냥 나가는 거, 아무 이유 없이 자꾸 뭔가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내가 이게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런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계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의미 없어도 괜찮고 안 괜찮아도 그냥 나가는 거.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조금이 좀 모이면 또 괜찮아질 거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밖에 마지막 준비한 이야기는 부모님들께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어떤 마음이 하면서 나 그래도 한마디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셔야죠. 제가 괜히 대인이 엄마라서 지금 앉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다 잊어주세요. 잠깐만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다들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이가 9인데 이렇게 다들 있는 장소에서
우와 정부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살갑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살갑지 않고,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말씀도 뛰어난 편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떨리지는 않으시네요. 네. 얘기 전부 좋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개인 이야기는 좀 공부가 안 되는 것도 몇 개 있었긴 한데,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생활보다 생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무 공부하기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아까 전에 제가 기본관에서 너는 뭔 일을 하고 싶은가 뭐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생기는데, 이런 얘기를 꼭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단골로 나오는 소리가 걔네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이거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안 해도 돼요. 이게 본인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많이 해요. 솔직히 부모님들이 아는 걔네들이랑 본인이 아는 걔네들은 완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데서 걔네들은 이런데 너는 그런 거 하면은 아니 걔네는 안 그런데 라거나, 아니면은 다음으로 나온 게 아니 걔네들은 더 쩌는데 그런 진짜 자기 그런 고민을 헐헐 털어버리고 자기 거 찾아가 얘기하는 애들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아이들보다 더 빛나게 보여요, 저희 눈에는. 예, 그런 친구 하나 옆에 있으니까 좀 힘드네요. 잘안 만나고 있긴 한데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이미 그거 뭐냐, 요리사 자격증 따려고 벌써 호텔에 취직하려고 한 애가 있다 보니까, 네, 이미 자기 일을 닦고 있는 애들은 학생들 눈에서 빛나게 보여요. 네, 저 이번 특강도 재밌었고, 그리고 좀 나름대로 색달랐던, 대부분 저희 반에서 특강했었을 때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로 이렇게 일을 해보거라 했는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꼭 하고 싶은 일이 아니더라도 일단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가 나와가지고 좀 색달랐습니다. 제 좀 부낼 것 없는 소감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적을게 많은데요, 제가. 네네, 맞아요. 참고로 말을 잘해서 뽑힌 거 아니고 가위바위보로 뽑힌 거. 그랬는데도 이 정도지요. 네. 올해 저희 반 아이들하고 10명의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진로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그 마을의 분들을 만나고 있고, 그중에 오늘은 부모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자리로 마련을 했는데, 네, 역시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또 같이 옆에서 가는 어른으로서 우리가 얘기해 주시는 것도 주연이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나의 욕심들, 나의 방향들이 더 많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면서, 네, 또 어떻게 옆에서 같이 잘 살 건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만나는 10명의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6월쯤에 책으로 출판될 거예요. 그때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